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캠프가 확정된 패널들에 대해서는 캠프 이름을 같이 불러주는 게 시청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보통 총괄실장이면 실장 중에 제일 높은 실장인 거죠? 상황을 정리하는 코디네이터하는 사람이죠. 윤석열 캠프의 이제 가장 윤석열 핵심, 국민 캠프. 예, 윤석열 국민 캠프. 근데 그 캠프 이름을 이렇게 이제 그 소개할 때 얘기해 주면 약간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출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캠프 이력에 상황실장으로 출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각 캠프 사람들을 좀 모시겠다. 네. 근데 이제 김정민 의원님도 조만간 캠프 가실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참 그거 꼬투리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또 꼬투리 잡고 시작합니까? 수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일단 만나. 기선 제압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요일에는 이재명 캠프에 김영진 실장이 나오고요. 또 수요일에 조혜진 그 의원님은 어디냐 최재형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문제의식인데 제가 라디오나 TV에 보면 이런 이제 그 인터뷰나 예. 이제 톡 프로그램 같은데 캠프 출신들이 와서 대변인 뭐 상황실장 이런 분들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캠프를 대변해서 인터뷰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너무 캠프 입장을 너무 이제 드러내놓고 대변하면 약간은 좀 예. 듣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장지현 의원은 뭐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캠프의 주요 직책인데 캠프 입장을 대변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무 노골적으로 캠프를 하면 안 드러내고 그게 말씀하세요. 아니고 보십시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를 패널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자연스럽게 제 프로필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프로필에 윤석열 국민의힘 총괄실장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총괄실장이기 때문에 섭외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일단 섭외했는데 총괄시장이 그런 되셨고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직책을 맡을 걸로는 제가 예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나요? 그 전에도 친윤의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나요? 이분 가실 것 같다. 해안이 그 전부터 조짐이 있어서 해안에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재형 후보 얘기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많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쥐, 까마귀, 비겁하다, 우파를 괴멸시킨 추모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이유는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최근 몇몇 의원들을 만나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측근에 입에서는 구속과 윤 전 총장은 상관이 없다는 말도 나왔죠. 갑자기 이런 발언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TK 민심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대구를 찾아 대구 출신 대통령을 수사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표했던 것과 같은 결이라는 거죠. 그러다 열린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은 과거 기저 시절 자신과 만나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며 수사 무용담을 이야기하던 그가 불구속을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 역시 대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박근혜 씨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죠. 중도 확장성이 장점으로 꼽혔던 두 주자 이딴 강성 발언, 득과 실 어느 쪽일까요? 예, 첫 주제는 윤석열, 최재형의 친박 구애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관심이 좀 더 많은 주제를 첫 주제,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정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첫 번째 주제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 얘기가 두 번째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장제원 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보면 제목 자체가 잘못됐어요. 구애. 무슨 친박 구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래 친박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회의 갔다가 우리 PD가 아니, 친박 구애로 했네요. 제가 친박이 아닌데 무슨 친박 구애를 하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제목 자체가 네. 이렇게 친박 쪽으로 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장지현 상황실장 허락을 안 받고 지금 친박행을 하는 거야. 네. 이게 캠프가 좀 문제가 있어 보면. 그런 소리 하지 정확한 마시고. 지적이십니다. 이 얘기는 사실인가요? 윤 후보가 아니, 불구속 박근혜 씨를 불구속 기소하려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아니 제가 이 주말에 이 보도를 보고 예. 후보께 확인 안 했습니다. 음, 왜 안 했냐면 우리 박성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모였어요. 예. 모였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 데스크에 알려져 가지고 데스크가 박성태 앵커 보고 그거 했어 물어보는 게 맞나요? 아주 개인적인 저는 이게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 함의를 담고 있죠? 저는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고 예. 후보에게 예를 들면 인터뷰를 했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과의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든가 예. 그런 공식적인 자리나 혹은 어느 정도 오피셜한 어떤 그 행태를 갖춘 모임이 아닌 아주 제가 모르는 예. 그건 아주 개인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을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이거는 이렇게 공식 입장이 아니고 사실 언론에 공개되는 걸 염두에 둔 발언도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 알아볼 중요하지 필요가 없죠. 않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게 공식 상황실에서 공식 캠프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 모임에서 한 얘기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가장 유력한 예비 후보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적으로 무슨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핫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자리에서 얘기하든지 그 얘기는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 들은 사람 자유잖아요. 이걸 박성태 기자한테 얘기를 할지 말지는. 너 예.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 세게 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얘기했다면 전달돼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하는 걸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했고, 그게 수많은 조중동 내지는 이제 그 윤석열 가까운 그 예. 보도, 그러니까 그 기사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는 전달될 거라고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전 그런 의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추정이죠. 그런 거를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로 얘기하는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하지만 사적인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 의향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윤 후보의 의도까지 그랬었을 것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많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자들 전화를 받고 저는 공식적인 상황실장으로서 후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발언의 의도 이런 것들 물어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총괄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공개 비공개 행사는 제가 다 합니다. 만남도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개인적인 예.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흘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그 윤 후보를 공격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만난 목소리가 나온 게 보도에 따르면 그 어디 뭐 고향 친구의 사촌 동생 뭐 이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아니 했다고 그게 그래서 아니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예. 의원들과의 만남의 형식을 비는 게 있고요. 윤 후보가 국회의원 중에 친구도 있고요. 예. 아주 가까운 선후배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과 만났다면 그거는 국회의원과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만남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분이 잠깐만요. 애매한데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기자들한테 이렇게 공적인 영역이 돼 있죠. 설명하니까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렇군요.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자라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제 우호적인 기자. 아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의원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사적인 그러니까 얘기면 그거는 권성동 정치적인 의원이 발언입니다. 이거는 아니 정치적으로 근데 입장 박성태 전달한 기자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서 옛날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부대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 예. 군사 기밀을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그런 같은 내용이 언론들끼리. 뭐 다른 그런가요? 출입처 기자들과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하지 않겠죠. 네. 그 친구들은 제 얘기를 기사로 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마치 뭐 윤 후보가 뭐 친박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는 예. 제가 이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예. 아니 내용 자체가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 박상태 기자가 옛날 군대 친구 만나서 JTBC 사장이 기사 쓰지 말라고 압박을 세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예. 그거는 아무리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했더라도 공적인 이슈예요.
예.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공적으로 그건 논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봐요. 우리 상황실장님이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 뭐 옆에 참모였거나 후보 본인이었다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2019년 4월 달이에요. 그때 건강이 안 좋다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를 그때 명시적으로 제가 그때 기억도 납니다. 명시적으로 씨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중앙지검장 책임자로서. 그런데 사실은 구속 불구속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 윤석열 당시 검사의 무슨 권한도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뭐 자기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실제 실효성이 없는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박근혜 때문에 뭐 좀 대선에서 불리할 것 같다,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좀 완화시켜 보겠다. 저는 이런 의도가 비춰지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고 좀 어떻게 정정당당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을 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 언론에 안 나왔는데 했는데 언론에 자꾸 나왔다고 그러지 그럼 말고요. 상황 그걸 시장이 안 했다고 들어보세요. 얘기를 아니 내가 다 해주셔야지.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말을 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요. 했다면, 자 봅시다. 했다면 예. 그러니까 방송사의 뭐 사주가 이거 좀 취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박승태 기자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예. 문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럼에도 예를 불구하고 들면. 나는 아주 친한 예. 친구에게 또는 그런 사적인 모임에서 아 나 참 그런 일이 힘들었어라고 얘기한 거를 예. 이 사람이 어떤 뭐 방송사 뭐 이 책임자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를 박성태 기자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지고 예. 그걸 사실만 확인한 게 맞나요?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은요 사실 만약에 제가 잠깐만요.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요 얘기예요. 윤 총장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어디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어디 있는 만약에 거죠? 이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장제원 상황실장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든가 제가 확인한 아니면 이유가 확인이 있습니까? 안 됐다든가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얘기를 왜 그런 확인을 해야 얘기가 되죠? 없으니까 저는 아까 사적인 저한테 영역까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된 거를 그러니까 부인하는 요 보도가 얘기를 없잖아요 그 지금. 팩트 말고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제 얘기도 하려고 자꾸 저를 예로 들으셔서 일단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친구랑도 가끔 만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예를 들으셔서 그러면 일단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할 이유가 그거는 없다고 빼고 그건 빼고 그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윤 캠프 관계자가 누군지도 역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기자들이 보기에 그거는 맞나요? 그 윤 후보 측 캠프, 예. 뭐 캠프 관계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캠프는 제가 많죠, 들어간 사람이. 이로 완보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윤 캠프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입장이나 그런 생각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사실상 실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논의의 주제가 됐던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오니까 혹시나 윤 후보가 대구 경북 민심을 위해서 당시에 탄핵 국면 그다음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들에 대해서 부담을 피력하는 걸로 언론에 해석이 됐는데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지원 의원이 보기에는 그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탄핵은 넘은 거고요. 우리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 후보가 예.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탄핵의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더 구애를 하고 예. 우리 지지층에 뭘 더 우리가 소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탄핵의 아니, 강은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건넜습니다. 아니 근데 탄핵을 건넜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그걸 자꾸 확인을 안 했는데 제 얘기 확인을 하도 들어보세요. 얘기를 합니까? 지난 7월 달에 대구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 뭐라고 후보가. 인터뷰했죠? 이 지역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한 거, 수사 소추한 거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거, 그 비판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문제에 대해서 TK 가가지고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좀 무마하거나 뭔가 이거를 좀 이게 메시지를 좀 내는구나. 누구나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나 생각하는 민주당 쪽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언론에 드리면 나오고 윤 있으니까. 후보의 이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런 겁니다. 그 검사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예. 상처를 받았거나 본의 아니게 좀 아픔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그 수사를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면 예. 조금 많은 국민들에게 또 일반 국민을 포함해서 좀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죄인과 사람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건 일관된 입장입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뭐 우리 장재원 상황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예. 보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약간 꼬이고 어떨 때는 약간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라든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좀 여야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그거는 정치를 전체적인 정치 불신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만 좀. 범죄를 단죄해가는 과정에 사람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얘기들은 얘기하는 이전에도 겁니다. 본인이 검사할 때 얘기를 그거는 했었습니다.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검사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해 단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네. 문제가요. 네. 장재원 실장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확인을 하죠? 자, 불구속 수사를 나는 원했다든가 불구속 수사를 하려 했다 이런 메시지는요. 지금 그거하고 걔가 다른 겁니다. 그럼- 나는 불구속을 주장했는데 나는 생각했는데 뭔가 아이가 구속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 빼는 거다.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 여지가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야 될것 저의 같아요. 정치적 판단이나 저의 가치관은 개인적인 만남에서 한 얘기까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언론에 확인할 이유가 나왔기 없다고 때문에.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 아까 발언은 저한테 아니고 그거는 물어보셨으니까. 그 얘기를 한 국회의원이 해명할 문제입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그 얘기를 언론의 한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해명해야 될 얘기다. 얘기할 문제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제 해주시고 가치 판단이나 기준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이다.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수사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고 이게 뭐 정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는 급이 안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정권 교체의 지수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 있는 여러 후보들은 결국은 같이 가야 될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비판이나 또 이런저런 말씀들 저희가 뭐 하나하나 대꾸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맨 앞에서 우리가 바람을 맞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설파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당내 후보들의 이런 입장들은 오히려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전체 야권의 대선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좀 더 포용하고 예. 좀 더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상대당이지만 민주당은 지금 대선 주자들끼리 너무 거센 말이 오가면서 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국민의힘 내부도 약간 그 전조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이제 그런 논쟁이 사실은 걱정이 돼서 난 윤석열 후보가 좀 늦게까지 고민을 예. 하셨다고 봐요. 근데 이왕 들어갔으니까
그건 이제 처음에 얻어맞더라도 처음에 몇 대 얻어맞으면 또 이제 면역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남의 싸움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생각은 없고 그냥 홍준표 의원의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요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 게 아니고 보수 세력은 스스로 괴멸한 겁니다. 뭐 4대강 자원외교 이거 잘못하고 그 다음에 국정농단 해가면서 스스로 괴멸된 거고 그걸 무슨 검찰이 괴멸시킨 건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를 이거 오버했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수사 이거는 뭐 또 별도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우리 국정감사 여러 번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그거는 뭐 그거대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괴멸시킨 것은 검찰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을 가지고 흔들어서 정권과 뭐 싸운다는 검찰 조직이 그냥 죄하고 싸우면 되지 왜 정권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검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요. 예.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다 또는 정치적 중립이다 이런 어떤 신뢰들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거. 그러니까 반은 지지하고 반은 반대하는 검찰. 이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전 작품이라고 봐요. 예. 저는 정권을 괴멸시키지도 않았고 검찰도 괴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가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한 저는 검찰총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그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들을 해오고 그 과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최소한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팽을 당할 때 거의 98%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했겠습니까? 저는 자존심을 세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운 그런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 이런 얘기들 저희들은 다 끌어안고 가야 되고요. 결국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시는 거 저희들이 다 안고 우리 내부적으로 뭐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예. 뭐 대응하고 공격할 생각이 없다. 일단 뭐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전 지사 등이 윤 후보 견제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도 이제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빗대서 윤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은 동물의 왕국 공정이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멸치, 고등어, 돌고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댕이까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동물의 왕국 공정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윤 후보 측에서는 다 안고 가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저희들이 입당을 결정을 한 그 계기는요. 예. 결국은 윤 총장께서 다른 후보들과 정말 겸허하게 초기 경선부터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경선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한 분 한 분의 지지율이 어떻더라도 그분들을 아주 존중하는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경선에 임하겠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이고요. 앞으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또 뭐 기존 중도 확정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 할 아니, 얘기 참 많았는데 앞서 하셨잖아요. 했나요? 앞서 이제 이른바 친박행을 전제로 아니 근데 여쭤본 자꾸만 질문인데 친박하니까 친박행이 아니다고 하셔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느라고 지금 시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의심하고 있어. 아니, 기존 중도 확장과 안 혼자만 맞잖아요. 이제 아니라고 4번 그러죠. 질문이잖아요. 아니 근데 혼자가 이미 아니고 아니다고 하셨기 민주당만 때문에. 아니라고 민주당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JTBC가 민주당이야? 이게 우파적 가치를 가진 정책이냐, 예. 좌파적 가치를 가진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민생과 국민 민복, 실용,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좌파 정책도 수용해야 되고 우파 정책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우파적인 쏠림, 좌파적인 쏠림 이런 거 없고요. 오로지 민생을 바라보는 국민 민복 차원에서 실용적인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거 이런 논란들은 저는 4번 질문은 아까 윤석열 후보 얘기는 다 했고 최재형 후보도 그러면 이른바 친박행이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거인데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뺀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까요? 나는 이제 그 말로는 그게 참 좋아요. 장제원 의원이 대선 후보 나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윤석열 후보가요. 대선 출마한다고 나온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약탈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반문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했던 일 중에서 이런 건 내가 좀 상대당이지만
같이 가져가겠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거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 잘한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죠. 아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잘한 게 없잖아요. 그게 잘한 게 있나요?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뭐가 잘한 게 있어요? 장재원 안보를 의원도 잘했습니까? 잘한 게 있어요. 남북 관계를 잘했습니까? 아니, 경제를 잘했습니까? 장재원 일자리를 의원도 잘했습니까? 잘한 게 주택 정책을 있다니까? 잘했습니까? 잘한 게 있어야 우리가 칭찬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는 그건 정치적인 시각이에요. 과장이고 왜곡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받으려면 중도층을 흡수하려면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거는 비판하고 이게 중도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잘한 거 있으면 앞으로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겠습니다. 중도층 확장 정책 전략을 지금 근데 조언을 말씀해 해주는데 주신 뭐. 겁니다. 아니 근데 잘한 거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아니, 잘한 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저희가 혹시 친박행 아니냐라는 의혹을 던지기 위해서 총괄시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만 놓고 봤을 때 L 땡땡땡땡님은 반문 중도로 표심 겨냥했으면 지지율 탄탄했을 텐데 갑자기 수구 보수가 된 느낌이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 석 땡땡땡땡땡님은 국민의힘은 때만 되면 대구 와서 너무 울거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는 전제로 예, 와서 감사한 언론 보도들이 말씀. 그렇게 나온 게 몇 개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의 두 주인공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이낙연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두 후보는 백제 발언 공방부터 인증샷 공방까지 격하게 치고받았죠. 제살 깎기식 비방전으로 지지율도 흔들리고 민심도 1차 휴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이 돼야 될 터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검증할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휴전 당사자가 약속을 지킬지도 의문인데요. 오늘 이낙연 후보는 지사직 사퇴를 꺼내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팀 협약식에서 이후에도 네거티브 공방 가열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휴전이 가능할까요? 예, 이재명, 이낙연의 일단 휴전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 이제 장재원 의원님께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재원 의원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김종민 의원님에게 많이 여쭤봐야 될 장재원 의원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앞서 막 계속 얘기를 아니 뭐 강하게 하셔가지고 1등 지지율이라고 그 상황실장이라고 너무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종민 의원님도 이제 캠프 이번 주쯤 어디 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니 캠프를 가거나 안 가거나 예. 대선 때는 유권자가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후보는 을이야 을.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우선 해줘야지. 그 알겠습니다. 후보 쪽에서 하는 얘기는 좀 약간 이렇게 눌러줘도 돼. 알겠습니다. 뭐 좋으실 대로 이제 민주당 얘기니까 많이 하십시오.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 문제, 뭐 지사직 사퇴 얘기보다는 사실은 일부 경기도 홍보 예산을 기본소득한데 쓴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요건 네거티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니까 뭐 네거티브라고 볼 수 없고요. 네거티브냐 검증이냐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 근거가 분명한 문제 제기는 그건 정당한 검증입니다. 근데 근거가 박약한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허위 사실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른바 조폭 사진은 사실은 두 후보가 다 찍은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과장이고 왜곡이죠. 그런 거 이제 네거티브가 누가 되는 와서 거죠. 순식자 그러면 다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그걸 싫어 가지고 하기가 조폭하고 그러니까. 친한 것 같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철저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 제기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지사직 사퇴 문제도 이렇습니다. 지사직 사퇴는 법에 예.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선택할 문제예요. 사퇴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평가받으면 되는 건데 저는 사퇴 여부를 가지고 논란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사퇴보다는 지사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그 현직 프리미엄을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는 뭐 프리미엄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게 이제 의원하고 단체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단체장은 그야말로 수순 예산이 수십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책임자거든요. 의원은 무슨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라 의원 개인이 뭐 그런 이제 어떤 프리미엄을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비 문제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을 일종의 이제 대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근거라든가 그 사실관계를 좀 문제 제기하고 또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뭐 싸움이 뭐 끝나겠습니까? 주전 선언을 했지만 믿지 소싸움, 않는다. 닭싸움에다가 지사 사퇴, 의원직 사퇴, 지역 감정 유발까지 되고 뭐 바지 얘기까지 나오고 다 지난 얘기만 하는 이런 흙탕물 싸움을 하다가 바지는 꽤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네거티브 의혹지 하지 마시지 말자라고 이게 휴전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는 이재명 후보께서 난 네거티브 안 하겠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뜬금없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싸움하다가 살짝 빠져나와서 싸움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더티하게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죠. 본인이 볼 때는 뭐 그게 좀 의연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싸움 보다가 좀 뜬금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 민주당이 이게 뭐 이렇게까지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집권당이고 현재 대통령이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은 더 점잖은 경선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아까 그 대기실에서 그랬어요.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본선 누가 그러셨잖아요. 예. 서른 의원이 그러셨습니까? 보통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다 완팀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와는 될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이제 불복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건 이제 장재원 의원님이 이제 그런 기대를 혹시 갖고 기대가 계시면 아니고 걱정이죠. 이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전국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 되게 이렇게 엉뚱하게는 안 합니다. 되게 맞아요. 근데 김종민 의원님이 전망한 네, 것들이 제가 대부분 전망하는 걸 맞다는 보면 말씀이시죠? 되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견이 이른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이제 있고요. 명락대전이라든가 네거티브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그 두 분이 뭐 어떤 결심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정치는요 군주민수라는 말이 정치는 그냥 돛담배예요. 민심이 바다입니다. 예. 바다가 휘청하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흐름, 바다의 물결이 어디로 가느냐가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 의원들이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네거티브를 공방을 벌이는 걸 보고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확고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까지 반영이 돼서 두 사람 다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예. 상황이. 그러면 이 두 후보가 이거를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네거티브 아까 얘기했듯이 근거가 약하거나 막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해서 공격하는 거는 저는 그만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뭐 불복 얘기도 나왔는데 불복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선대위원장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약간 맥락이 다른 맥락이에요. 그거는 이제 불복에 대한 의미보다는 실제로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서 불복할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건 제가 워딩을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읽어줘야 돼요 이거를. 왜곡이 된 게 아닌데요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다 치고받고 했다. 과거 보면 네. 내일 이제 서른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올 예정인데 지난 대선 때 더 심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결국은 원팀했다. 이번은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어떤 왜곡이 있었죠? 아니 근데 이런 굉장히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잠깐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형식적으로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아니 이렇게 그게 보는 어떤 건가요? 거냐면요. 저는 이런 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들 내에서 캠프 내에서 불복하거나 마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유권자들, 당원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이 유권자들 당원의 마음을 갈라놓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든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지경이 깊어져서 이게 이 싸움이 깊어져서 상처가 깊어져서 사실은 이 일반 지지자들 또 일반 국민들 속에서 민주당 이제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성향이 갈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 너무 상처가 깊어진다. 이거는 양쪽 다 유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 한마디 또 발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담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유권자들의 흐름에 대한 걱정 정도로 봐야지 이거를 우리 정치인들이나 캠프가 장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친이 친박으로 분화될 때 유권자들이 친이 친박이 있었습니까? 거기하고 좀 달라요. 아니, 정치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이 산산조각 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나 수위가 그때하고 뭐가 다르죠? 그리고요, 뭐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 네거티브는 뭐 잦아질 것이다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거는 결국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예. 달려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요, 저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네, 정말 약해지지 않을 거 봐요. 생사를 건 싸움 예, 시작된다는 다만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그 후보 간의 지지율 좀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잦아질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붙게 되면은요, 지금 이 정도인데 저는 앞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선거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그 자격 검증, 자질 검증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긴 하는데 얼마나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근거 없어도 막 던진 거예요. 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쫓아오니까 이거 놔두고 큰일 나겠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또 뭐 골든크로스 가겠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 막 던진 면도 좀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근데 있었다. 해봤는데 해봤더니 선을 넘으니까 스스로에게 마이너스예요. 그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를 한번 겪었으니까 저는 앞으로 확실한 근거, 좀 사실관계 하고 논리적인 설득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내부적으로 좀 철저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표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기존의 양상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친문 세력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배척을 받는 게 결국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한 각을 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만큼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의 상처는 이렇게 막말이 서로 오가면요, 감정적으로 상처가 생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서 만약에 경선을 했다 그러면 경선에서 그냥 정책 경선하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런 걸로 막 배틀을 하고 토론을 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김종민 의원의 가장 뭐 이렇게 아픈 얘기들, 또 낭설들, 또 소문들 이런 걸 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공격했다고 쳐봐요. 김종민 의원이 이겼다 그래서 이분과의 감정이 해소가 되느냐? 작은 선거도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놓고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감정의 골은요, 참 치유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지금 수위가 더 높아지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에서도 정세균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검증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요, 이 수위가 넘어가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재원 의원님이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친박 관련 발언을 했냐, 이 부분 때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는데 지금 나무집 싸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즐거운 미소를 띄우시고. 미소를 띄웠나요? 예, 미소가 즐거워하면 뭐 안 되죠. 박성태가 더 미소를 띄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다 그냥 즐겁게 지금 두 분이 분위기 좋게 차분하게. 얘기하시죠.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제 예.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른바 멸치가 된 원희룡 후보랄지 저희 다른 캠프에서 후보들이 이제 얘기를 했나요? 멸치나 돌고래나 이런 얘기들을 예. 저희 캠프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정은 좀 상해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저희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캠프에서 한 안 건 하고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캠프에서는 단 한 번도 예. 상대 후보의 이름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이나 저나 공보실이나 어떤 논평이나 어떤 멘트에서도 단 한 번도 그분들의 성함조차 존함조차 거론 안 했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장재원 의원님의 그런 기대나 전망과는 달리 제가 이낙연 캠프 쪽이나 아니면 이재명 캠프 쪽이나 몇 분하고 이제 의견을 그러니까 상황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똑같이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 이게 넘어갔구나, 선이 넘어갔구나, 또는 우려를 하는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 당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혼나겠구나. 이 걱정들을 하고 양쪽 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자기 스스로 이제 절제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 논쟁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격 검증 혹은 뭐 역량 검증 또는 거기에서 도덕성 검증 필요해요. 근데 야 이거는 근거가 좀 약하잖아 하고 내부에서 걸러지는 비율이 좀 매우 높아질 거다. 일부 저도 이제 민주당의 캠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 원래 같은 분들인데 상대방의 이른바 스피커가 돼서 막 세게 얘기되잖아요.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요 자제하는 게 이 정도면요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정말 지금까지는 자제하는 정도가 이 정도면요. 아니 참 말을 자꾸 이렇게 이게 맥시멈이면 아니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비트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평가하면서 자제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앞으로 자제할 것 같다. 자제한 게 이 정도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 정도가 보죠. 좀 오버를 했으니까 좀 자제할 예. 거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이런 거예요. 오바로 규정을 하셨고 앞으로는 자제. 다음 주 우리 만날 때 또 이 주제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 민주당에 사실 할 게 이것 말고 별로 없어서 이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별로 정책이 없는 아니요, 것 같아요. 비전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속싸움 닭싸움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부동산 얘기도 아직 이제 시간 많이 있어요. 아직. 예, 한번 잘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난 그쪽이 오히려 불안해. 윤석열 총장 뭐 120시간 무슨 페미니즘 이런 거 보니까 저 실력 갖고 정책 경쟁이 되겠나 싶은 갑자기 거예요. 왜 주제를 바꾸죠? 앵커를 하고 싶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